시작할까요?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셨어요? 말씀하시는 유튜브에서 오늘 처음 오는 거. 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는 다 됐는데. 예. 어떻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 예. 생각이나 예. 모든 것을 이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예. 그게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있고 예. 또 제가 있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개인. 같이 다 느껴지는. 개인을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그게 처음으로 그거를 알게 된 게 예. 한 10년 전에 에카르트 톨레 예. 보고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예. 그 뒤로는 이게 와닿기도 하고 예. 또 다시 일상 그 분리가 되게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나요, 그 놈이?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이 몸 안에서 자꾸 국한돼서 느껴져요. 몸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보가 있는 것 같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자꾸 틀린 뭐가 아닌 거를 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 이것이 아닌 건 알겠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말씀. 예. 그건 알겠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따로 나를 보고 있는 그거는 뭐죠,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나라고. 지금 보고 있나요? 이것이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그 님을 보고 있나요? 이거를? 네. 이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게 아까 환상이라고 다 하셨는데 예. 그렇게 어떤 게임 안에서 캐릭터로 예.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영화 속에서 그게 항상 일상 속에서도 항상 이게 있나요? 있을 때도 있고 그 생각이 파묻혀 있을 때는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파묻힌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사이에 뭐 사라져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예. 근데 이 개인 자꾸만 제가 예. 진짜 전 따로 있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몸과 마음이 예. 제가 진짜 저가 아닌 걸 알겠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몸과 마음만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를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와 마음, 육체와 정신을 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뭉뚱그린 대상인 것이고, 이것이 자각될 때는, 그러니까 단지 손가락을 들여도 이건 거예요. 행위도 이것인 거예요. 단지 이것이 나와 떨어져서 멀리서 비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빈틈 없이 이것인 거죠. 단지 몸과 마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을 깜빡깜빡해도 이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눈 깜빡깜빡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에요. 그게 와닿나요?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것인 것이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네 하는 이거. 근데
이 자체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거는 이렇게 대상으로 알려는 건데 그냥 있거든요. 뭐 느껴진다 해야 되나? 자각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것이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험하는 여기 그냥 이거거든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는 거는 이제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건데 서울 분이세요?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요거라고.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하고 있는 이 자각과 지금 네 하고 있는 이 자각이 자꾸 생각으로 하려니까 네 하고 있는 이 자각과 하는 이거잖아요. 네 하고 있는 이 자각과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자각을 어쩌고 해서 그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있는 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거든요. 이 자체거든. 이 자체. 그러니까 분리가 없어요. 내가 이제 행위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분리가 이 자체인 것이죠. 그냥 이 자체. 저 지금 생각으로 막 돌아가죠. 머리가 막 돌아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는 지금 이게 손 들어보세요. 이거거든요. 이걸 머리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법문 얼마나 들으셨어요? 유튜브로 조금 예, 듣고요. 조금 듣고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혼자서 예, 무슨 책 보셨어요? 에카르트 아자샨티나 혼자서 조금 명상하고 SNS에서 그 보고 나면은 너무 보고 싶은데 예. 그것도 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른 거는 안 하셨어요? 수행이나 뭐 다른 현각스님? 네네 순산 스님이 예. 하셨던 명상도 잠깐 봤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잠깐 제가 명상을 하면 계속 잡생각이 더 올라와서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일단 한번 와보실래요? 나와보실래요? 이제 한번 가까이서 얘기해야지 뭔가 좀 이쪽으로 와시고 네, 반갑습니다. 묻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이게 왜냐면 멀리 있으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어서 실례하지만 죄송한데 나이는 어떻게 30대 후반. 30대 후반이세요. 그동안에 이제 그쪽 영성서적 외에 뭐 따로 뭐 어떤 불교 이쪽에서 뭐 수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아요? 네. 그냥 그래요? 계속 이것도 조금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뭔지 아까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저랑 이제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생각을 떠올려서 뭐 이게 기억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말은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깨 있잖아요. 지금 깊이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깊이 뭔가 모양 없는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 지금 저절로 드러난 이면에 뭐가 있다는 그런 전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말에도 마음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지 뭔가 따로 뭔가 내가 봐야 될 것, 찾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 다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요? 아니 생각 계속 생각이 제가 너무 초보적인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 이거 생각이 안 떨어진 거거든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How How to 그런 뜻이라고 칩시다. How to 이게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게 있죠. 네. 그게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아주 단순하게 뜻을 모르는 아이처럼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아무런 맛도 뜻도 없이 이미지도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여기는 아무 맛이 없죠. 뜻이 없죠. 어떻게 근데 여기서 뜻이 어떻게라는 상에 따라가면 뜻이 있죠. 네. 그렇죠. 안 따라가면 아무 맛이 없잖아. 네. 근데 그 어떻게라는 뜻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나요? 아무 맛 없는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근데 어떻게라는 것이 지금 이게 살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무 맛도 뜻도 없지만 이 자체는 살아 있죠.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이 자체는 살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자체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네 하는 것도 아무런 내가 긍정하는 뜻이다 안 하지만 저절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그냥 살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든 이거나 똑같죠.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뜻에 떨어지면 그래 how to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는데 아무 뜻이 없어. 어떻게나 이거나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나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지나 뜻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어떻게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어떻게가 죽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잘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근데 그러면 또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의 저의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여기 있잖아. 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네.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 요거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모든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다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다 나오죠. 네 하는 이거거든요. 네. 여긴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네 하는 이거거든요. 네 하는 게 손도 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네.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네. 맞는다는 어떤 긍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요라는 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이거예요. 맞는데요. 틀린데요 해도 똑같죠. 지금 맞는데요. 이 말 대신에 틀린데요 해보세요. 틀린데. 그렇죠. 말 따라가면 전혀 다른 것이지만 안 따라가면 똑같지 않나요? 맞는데요나 틀린데요나 똑같죠. 근데 그 뜻 따라가면 맞는 거와 틀린 게 팍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다 하늘 해보세요. 하늘. 맞는데요, 틀린데요, 하늘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드러나는 뜻이나 이미지 따라가면 저 하늘이 저기 있어 버리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죠. 모든 말이. 그렇죠? 근데 그 뜻 따라가면은 온 우주로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요? 아무런 의미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요?
뜻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생각에 안 떨어질까? 이거라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미. 네 하고 있잖아요. 그쵸?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그쵸?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쓰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쓰고 있는 이거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안 돼.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라는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분별에 떨어진 거고,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 뜻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들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다시 지금 왜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건 또 대상으로, 뜻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뜻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무 뜻이 없으면 모든 말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근데 모든 게 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나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꽃을 봐도 이거고, 이게 분별에 안 떨어지면 그냥 이거야. 이 자체인 거예요. 근데 꽃이 예쁘네. 생각과 감정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의 의미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이 안 떨어질까? 이것뿐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이거다, 이거. 그냥 있잖아. 그냥 있잖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지, 이건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 분리돼 있구나 하든, 하나구나 하든, 똑같은 일이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있잖아. 없죠 해도 이거예요. 있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무가 다 이거고. 그럼 저는 개인적인 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예요. 지금은 그 모든 말에 뜻이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쪽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이었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드러나고 나면 그 모든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갈 때는 그 말을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나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라는 것 자체가 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하면 절대 이게 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야 아니면 분리돼 있어 아니면 분리돼 있지 않아 하는 게 모두 망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력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노력을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 뜻에 떨어지는 게 노력이죠. 본인은 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단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뜻에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애들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이해하려고. 근데 본인은 그 노력의 과정이 너무도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분별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 이게 이게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을 의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고, 그게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조작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할 때는 법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은 오히려 조작하는 게 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도 쉽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노력하고 있는 줄을 미처 모르죠.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이란 조작을 빌려서 노력하는 일인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입학할 때부터 6살짜리가 이거 이해하려면 되게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애한테도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 아무런 뜻 없이 읽어도 이것인 거야. 네. 그러니까 굳이 요 문장까지 갈 필요가 없죠. 해도 이것인 거죠. 안 해도 이것인 것이지.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말도 필요 없다.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것도 이 의미거든요. 그렇죠? 없음이라는 거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와 그러니까 무, 공 이런 거와 진공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공 비유할 때 진공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은 무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이 무와 공, 우리가 알고 있는 무와 공은 유랑 같은 거예요. 유. 이것도 말하는 경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공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도 떨어져 나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관념도 대상화가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간극을 넘어서야죠. 사실 이게 다 경계에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온갖 뜻을 다 이게 드러내고 있죠. 있다, 없다,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진공은 진공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현재 주어진 이거, 우리 현존 뭐 이렇게 현존. 그럼 우리는 현존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현존은 그냥 현존일 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지 이것 갖고 어떻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궁극은 그냥 이것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쓰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지. 늘 이것일 뿐이지. 늘 이것일 뿐이지. 그래서 공부가 뭐 이렇게 분명해진다는 건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정멸해지는 거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나요? 사실 지금이 그러한데 자꾸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잖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조작된 마음이 이제 쉬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떨어지는 거는 생각이 떨어지는 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생각도 이거잖아요. 사실 뜻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뜻에 나중에는 온갖 뜻을 의도를 갖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그냥 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도 이렇게 이게 어떤 그림으로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뭔가 드러나야 돼요. 가장 이게 선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은 아닌데 이게 드러나려면 처음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물결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게 잘 자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깨어날 때 우리가 이거 완전하게 깨어난다 할 때는 이게 위에 이것들이 점점 따로 있다는 그 구름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생각이구나 분별이구나 하면서 여기서 전부 이렇게 탈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부 이렇게 그걸 우리가 크게 죽는다 하는데 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죽고 그래서 그때의 가르침은 뭐냐면
생각 따라가지 마라, 감정 따라가지 마라, 대상 따라가지 마라, 분별 따라가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따로 있다는 그 마음이 조복돼야 되고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거는 이것을 상대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대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있기는 있는데,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 이쪽으로 회귀하는 거라. 처음에는 따로 있다고 여겼거든. 이거 따로 있고 이 색이 따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회귀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서 완전히 따로 있다는 것이 사라지고 무심해지거든요. 이 상태의 공부는 뭐냐면 생각 따라가지 마라, 뜻 따라가지 마라, 감정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자꾸 경계에 사로잡히는 걸 끊게 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면 이거 끊을 필요가 없어요. 또 생각해도 되고 뭐 느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서의 그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건 밝아요. 이 아무리 생각하고 뜻을 따라가도 이 일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이 밝아요. 그래서 행위에 자유자재할 수 있죠. 걸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다 끊어버리는 공부가 아니는데, 공부의 과정 중에 그 있잖아요. 시부도에도 8번째 인우구망이라는 건 이 대상 경계가 모두 이것이구나라는 자각이거든요. 깨달음도 이것이고 소도 이거, 사람도 이것이구나. 근데 그래서 완전히 이론상이 돼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라는 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서 이제 다 돌아와야 돼.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게 9번째 단계거든요. 반본 환원. 이때는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걸림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궁극이거든. 이게 목표거든요. 다 있는 게. 이게 불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과 경계가 하나구나. 근데 현상과 경계가 하나구나라는 것이 자각되려면 이 모든 있는 것 그대로 다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려면 여기서 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이 다 망상이, 온갖 현상이 이거구나라는 대로 밝아질 때까지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다 하나로 돌아오면 이거는 순식간에 나와요. 왜? 우리가 이 현상 세계를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고, 지금 뭐냐,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꽃 해보세요. 꽃.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걸 가리킨다면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꽃, 아무 맛도 없는 꽃. 소리를 말씀하시죠. 그 소리의 꽃이라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꽃하고 있는 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꽃하고 있는 이거. 꽃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지. 꽃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꽃 해보세요. 꽃. 소리죠? 같습니까? 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죠? 꽃 하는 소리나 이거나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라는 어떤 식의 어떤 내용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 없는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선사들이 비유를 많이 하죠. 소염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소화가 됐는지. 양귀비하고 알록산이 연인 관계인데 현종의 비잖아요. 그럼 왕비인데 외간 남자랑 그렇게 좋아하면은 큰일 나죠. 그게 발각이 되면. 그래서 그게 들키면 안 돼. 근데 양귀비는 알록산, 자기 애인이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록산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궁궐 안에서 궁궐 밖에 있는 애인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 없이 일 없이 꽃 그런다고. 꽃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알록사는 양귀비는 꽃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알록사는 아, 내 애인의 목소리구나 라고 듣는 거라. 알록산 그걸 부르면 안 돼. 왜냐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 근데 마음은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꽃하고 부른다고. 거기서는 이제 몸종, 소가라고 부른다 했거든요. 뭐 그 소옥이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어. 왜냐면 소옥이한테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목소리만 알아주면 돼. 그래서 꽃 부른다고. 지금 여기 꽃이 있으니까 꽃이라고 부릅시다. 꽃 그런다고. 그러면 알아들었어. 알록산. 근데 꽃은 글자잖아요. 소옥이는 글자고. 근데 꽃 할 때나 소옥이 할 때나 똑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가리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선의 설법이나 이 선을 가리킬 때 적절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말이 이것인 것이에요. 그 모든 말이 이것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말 했잖아요. 그 말을 하려는 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요거를 알아들으라고 온갖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가 다 쓸데없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 두 개가 된다가 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근데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건 알겠는데요. 예.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개인. 아니 그것도 빈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죄송할 건 없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장애가 되냐면 그동안 들은 말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들은 말이 제가 요즘에는 강강경을 자꾸 읽다가 예. 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일체 위보 영웅 동료를 좀 이런 것도 하나라. 근데 이게 보는 게 몸이 유의법이잖아요. 이게 몸이 이거랑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한 덩어리 이렇게 있어요. 예. 의식에 의식이라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공간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덩어리로. 예. 근데 그 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변할 뿐이거든요. 몸이 거기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냥 그 상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나고, 저게 나고.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자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분리는 없어요. 네. 분리는 없는데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 그러니까 네. 저도 네. 나라는 생각에 그게 과연 내가 거기에 이렇게 잡혀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좋아하는 경들이 뭐 2개가 딱 꽂히더라고요. 범소유상, 배시험, 합변자유상, 네. 득견열애, 그 다음에 일체 유의법, 영상법, 여영유적, 인정의식. 거기서 이제 앞에가 일체 유의법하고 관이 계속 그렇게 꽂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인 거고요. 네.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느끼는데 거기에 아니요, 그런 게 네.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상황, 상태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진짜는 뭐냐면 그게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 어떤 상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식의 경계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그것도 역시 내가 경계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변화, 내가 좀 공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경계의 변화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딱 이게 보면은 그것도 다 경계였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의 마음이 가는 그것이 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경계는 아무런 이제 마음이 없어지는 쪽으로의 변화가 오면 온갖 경계를 경험하더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공부라는 것도 없는데 길이 다 끊어졌는데 무슨 그런 식의 변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경험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공부가 이제 경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다 자기한테로 완전히 수습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절대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혀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공부지. 그 사실 금강경의 말도 사실 방편의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공부 과정 중에는 그런 식의 어떤 경계가 내면적인 경계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게 지나보면 또 없어요. 그런 게. 경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이분처럼 예.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예. 뭐 그런 거에서 저는 예. 자꾸 예.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이 추구심을 예. 싫어하고 하시고 예. 그래서 자꾸 끝없이 법문을 듣거든요. 예. 진짜 자면서도 꺾고 자는데 예. 그걸 어떻게 쉬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 쉬어져요. 그래서 바른 법문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게 다 못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남이 쉬게 해주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끝없이 들을 뿐 네. 가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태를 인정하세요.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러는구나라고 하지. 근데 지나 보면 쉬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쉬어졌는지 또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분명해진 거지.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분명해질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뭐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거든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됐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이분이 바른 법을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의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딱 체험이 됐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소화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죠? 어느 순간 되니까 확 그 나머지 없이 소화되는 그렇게 변화가 온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분별망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법문 듣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일 뿐이다. 그 이상 어떻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는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른 법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감은 있다는 거거든요. 정법의 길에 들어설 감은 있다는 거. 자기를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이게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그 신락 같을 수도 있거든요. 육조 단경에도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죠. 저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한테 딱 이거를 딱 깨닫고 나서 마치 명주실처럼 가느다랗게 이게 있는데 이끌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명주실에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일 듯 말 듯한 이거에. 분별이 안 되는 이거에. 그래. 그냥 여기에 목매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낚싯줄보다 더 강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 하는 거거든요. 자등명, 법등명.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공부가 안 된 안목으로 보기에는 명주실과 같이 가느다라. 이게 이렇게 끊어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헤맬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길게 보면 아 이것이 낚싯줄보다도 더 강력했던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라고. 법을 믿고. 자등명, 법등명이 그거거든요. 자기 등불에 의지하고 처음에는 미약해요. 왜냐 분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점점 밝아져가지고 촛불이 뭐 횃불 되고 횃불이 뭐 태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크게 확 열리죠. 그냥 그러면 그 신락 같은 그 느낌을 계속 관심을. 그 신락 같은 느낌이 섰어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진일보한 거거든요. 계속 관심만 두면. 관심 두고. 그래, 근데 또 이제 헤맬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아직은 너무 낯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추구하는 마음은 강하니까, 생각에 떨어지는 것이 벌써 여기서 발을 떼서 추구하는 거라는 거 알겠죠? 네. 그쵸? 그 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떨어질까요? 이런 식의 의미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벌써 생각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거 그냥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를 길들인다고 하는데 이 소가 뭐에 비유한 분별심,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분별심이거든요. 자꾸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순해져요. 분별심이 순해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이 이제 자각이 되면 이제 그냥 순종적이 되죠. 시키는 대로. 그냥 분별을 하되 그 분별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소의 길들임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날뛸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혼란스러운 건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인 목표들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 허무주의 같이. 뭐를 목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네.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상담이나 이렇게 예. 치유 쪽인데요. 예. 그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치유할 기인이 없다고. 예. 본래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혼란이 오고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사는 게 힘든가요? 아니, 먹고. 그렇진 않은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몰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힘이 붙으면 나중에 또 하게 돼요. 그 걸림 없이. 근데 지금은 치유할 개인이 없는데. 돼요. 또 이상하게 돼요. 그렇게. 네. 또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주를 또 쓰게 돼요. 그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꿈의 세계이지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나쁜 짓은 아니니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근본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도움이지만 그럴 인연이 안 된 사람은 또 돌볼 필요가 있거든. 우리가 이게 꿈이기 때문에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꿈이잖아요. 근데 꿈을 깨면 그래도 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깨달은다고 해서 우리 죽지는 않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전보다 더 잘 쓰게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잠시, 만약에, 왜냐하면 이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이 공부에 일단은 몰입을 해보고, 이제 여기에서 힘을 얻으면 그 살아가는 것에서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수월하게 이렇게 더 잘하고 있게 되죠. 예. 근데, 하여튼 이 문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공부는 사춘기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이들한테 공부를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잖아요. 예.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 예. 미래가 없고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미래라는 게 있으면서도 없는 거죠. 미래라는 게 있으면서도 없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공부가 아니라 미래가 있으면서도 없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궁극이라 했잖아요. 공만 있는 게 궁극은 아니잖아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것이 공부이면은 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체성 속에서 이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부정하는 듯한 언어를 쓰는 거는 이게 한번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한번 이 분별심이 죽으면 그냥 다 쓰는 거죠, 이거. 산다? 산다라기보다 그냥 쓴다? 필요에 따라 쓴다. 나도 쓰여진다. 세상에 쓰여진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내 하는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법문도 한번 꾸준히 들어보세요. 요게 힘이 얻으면 여기에서 막 의미를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해도 그게 이제 자취가 없어요. 근데 처음엔부터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한 10년은 아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5년 지나가면 좀 수월해지죠. 힘이 붙으니까. 네. 성함이? 권명.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좀 여러 가지 그 깨달음에 대한 판타지가 없는 사람이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공부에 대한 그런 상이 많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왜냐면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게 끝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저는 예. 하나가 깨닫고도 확 다가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본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다가오기 전에는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뭐 본문이 100% 이해가 딱 되고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확 그러니까 안 될까? 맨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모르다가 와닿을 때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 말까지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냥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탁 이게 자기 마음자리가 자각이 돼버리면 되는 것이지, 온갖 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소화하는 폭이 넓어지죠.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뭐 나머지가 없다라는 그 말도 이제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모든 그 법문을 이제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뭐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근데도 이게 와닿는다라는 것도 뭔데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가다가도 본문을 자꾸 듣다 보면 나는 왜 확이 안 될까 하고 추구심이 거기서 또 작동이 되니까. 예. 왜 나는 확이 안 될까 이거거든요. 아니,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되는 게 아니, 나는 쓰고 있는 이것인 것이지 얻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미치겠다고요. 지금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지나면 수월해지고 근데 수월해지더라도 그때가 가장 힘들 때. 왜냐하면 이제 점점 풀려날 일만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묶여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면 해탈 못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 해탈이고 왜냐하면 이제 나를 묶을 밧줄도 없고 나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가 대단한 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구속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자유를 주는 게 없죠. 뭐 또 질문 있습니까? 뭐 현실에서 계속 끄달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 아까도 미래는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는데 예. 어차피 우리가 뭐 실생활을 하면서 미래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저도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헛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와 원치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고비가 넘어갔냐라고 보면은 안 끄달려가서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끌려가도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끌려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번뇌에 빠진 거잖아요. 그 번뇌가 이것이구나라는 그 평등성이 자각이 되니까 이제 이게 끌려가도 이거고 안 끌려가도 이거고 뭐 괴로워도 이거고 괴롭지 않아도 이거구나라는 그런 그 깨달음, 그게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전히 그게 그냥 생각이구나 그냥 잠시 내 생각이구나 하는데도 뭐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번뇌 그것이 볼이에요. 그 각이 일어나니까 그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잖아요. 이렇게 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와 이것 사이의 차이 때문에,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뭐의 마음이 있냐면 물결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잔잔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안 끄달려 간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가 번뇌인데 그게 이것을 벗어났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뭐 수실이 일어나니까 벗어날 수는 없죠.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고. 스스로. 이럴 때와 이럴 때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에 빠질 때와 빠지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에 빠져도 이거예요. 괴로워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번뇌 즉 볼이다. 이게 번뇌 아닙니까? 이게 번뇌. 물결이 너무 높이죠. 가파르게. 이게 볼이라는 것은
이게 물결이 물이지 뭐 물 바깥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경계의 차별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물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경계의 어떤 걸림이나 어떤 경계의 문제시 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끌려간 상태가 법이라는 걸 밝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혀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식의 전환은. 왜냐하면 지금 그런 끌려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은요, 내가 괴로워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게 다 법이니까. 그건 단지 나의 개인의 입장에서만 괴로운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진짜 뭐 태평양 바다에 무슨 물 한 방울 뭐 물결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 고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정식에서 벗어나는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된다. 근데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물결이요, 웬만큼 일어나면은 우리가 조작에 좀 능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웬만큼 잔잔할 때는요, 이게 금방 조작이 돼요, 우리가. 챙겨버리면, 털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큰 경계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죽는다. 자식이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는 거는 절대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 안 돼. 그런 아주 왜냐면 나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깊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의 그 생각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조작이 안 돼요. 그때 그래서 큰 경계를 닥쳐봐야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손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때 가갖고 뭐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높이 일어난 거나 잔잔하게 일어나는 거나 아무 물결이 없는 것처럼 편안할 때나 똑같다는 것이 이렇게 평등성이 구현돼야 돼. 평등. 이렇게 경계의 평등성.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경계의 평등성이 이제 구현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 있죠. 일단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자가도 일대 전환이고 1차 고비인 것이고, 이게 마음이 자각이 이게 모양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2차 고비는 뭐냐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의 차별성. 이게 뭐냐? 괴로움과 어떻게 보면은 뭐 편안함, 뭐 즐거움까지는 안 갈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추구보다는 우리는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더 강렬하거든요. 편안함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렵대요. 왜냐? 이것도 현상이고 이것도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물결이고 이것도 물결이고, 이것이 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 버리면 나중에는 여기서 뭐만 남냐면 우리 15도에서 소하고 사람만 남아요. 여기는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여기선 좋고 나쁜 게 사라지면 이 나중에는 뭔가 주객관만 남는 듯한 느낌이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 내지는 어떤 대상, 이것과 대상만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3, 이거 넘어가면 이거 되고 이 상태를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게 3차가 4차가 똑같죠. 똑같진 않겠다. 이 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모구 아주 이거 모구라고 생각해요. 드구지 드구. 드구가 아니라 기우기가. 이게 완전히 사람과 소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차별성이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이게 다 소도 사라지고, 이거는, 인후구만,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가장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분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이 곱이 번뇌도 법일 수 있느냐. 번뇌도 진실한 법일 수 있느냐. 전혀 그래서 이게 각이 돼야지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돼요. 그냥 수용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법이고요. 그거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냥 법이구나라는 걸 밝게 보는 것이지. 그걸 조작을 안 하게 되죠. 놓아버리죠. 그냥. 이전까지 막 조작을 하죠. 챙기고 돌아오고 뭐하고 이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걸 생각하는 텀이 길어지는데 예. 지금 확실히 짧아졌어요. 예. 한번 지나면은 예. 아이고 생각했다. 예, 그렇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막 휘둘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 간극이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것도 법인데 하면서 그냥 이전에 어떤 거침이 많이 사라지죠.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심경은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전히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온갖 악한 경계들이 막 나를 막 핥히고 지나간 듯한 그런 식의 심정? 그래도 그냥 저항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여튼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의 표현 같은 게 있잖아. 가시나무로 막 스스로를 핥힌다거나 고난의 시간 같은 느낌. 무지의 구름 밑을 걸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골 탈퇴의 과정이에요. 환골 탈퇴. 인간의 기준에서 법의 어떤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감정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담금질 되는 것이고 이게 탕마예요. 분별이 떨어져 나가는 게 탕마지 무슨 탕마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탕마죠. 그러면 분리감 때문에 괴롭잖아요. 예.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럼 그 아기들은 현존하는 건가요? 분리감이 없으니까? 분리감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판단력이 없잖아. 이게 나무다, 이게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깨달은 사람의 상태는 같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비유가. 왜냐하면 애들은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것이지 지혜가 밝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하자면은 분별할 줄 모르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이건 엄마야, 이거는 예. 꽃이야. 예. 이렇게 일단 막 분별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고통이죠. 그냥 놀이죠, 그냥. 놀이라고. 인간이 내가 되면서 분별이 고통이 되는 것이 내가 있으면서 내가 없으면 그냥 그 유희죠, 유희. 그냥 이것의 작용일 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한 어떤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을 다 하는데 그것이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각한 상태가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상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분별 자체를 아예 안 하죠. 그게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인 것이지 아이들이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느낄 거 다 느끼고 볼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적절한 비유일 줄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신경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할 거 생각 다 하고 느낄 거 느끼고 다 하고 뭐 볼 거 다 보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스로가 그 차별성이 없다는 거를 잘 아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밝아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혜가 밝아져야 된다. 이 공부는 이게 실상에 밝아져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근데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 상태랑 이게 자꾸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이가 될 수도 없고,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나. 깨달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공부 과정 중에 잘 일어났던 생각, 그러면 왜 학교에 애들을 보내? 어? 왜 이름을 가리키고 뭐 분별을 가리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건 아직도 이제 자기가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하되 분별에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지 분별을 안 하는 게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럼 너무 자기 쓰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없는 동물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인간의 삶을 살되 인간 아닌 바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물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모르잖아요. 동물이 어떤지, 동물의 삶을 살아봤습니까? 다 자기 상상인 것이지. 내 생각이 그 현실일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의 지금 생각일 뿐이지.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내 생각이 결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항상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결코 내 생각은 이게 현실일 거야라는 착각이지 결코 그게 100% 현실이 아니다. 그건 꿈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삶 속에서 100% 구현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럴 거라는 실수를 계속 되풀이합니까? 이게 참 뭐랄까, 우리가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에 부합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 생각하기 전에 그냥 요것만 분명해지기를, 응? 보고 요것만 관심을 주세요. 또 한 생각 일어났구나. 또 망상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망상이지. 왜냐면 그건 절대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거 초보자 시절에 하던. 초보예요. 그러세요? 그런 지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됐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지. 여기는 그런, 이걸 깨닫는 공부를 하는 데니까. 그쵸? 그때 조금 들어보세요, 더. 근데 지금, 이것도 또 생각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미를 안 두게 되고 그냥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스스로.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분.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서 보고 예. 그전에 행복 아침선인가 아. 그거 듣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추천을 했는데 찾아가겠다고 했다가 어떤 분이 또 강남에 제가 강남 근처에 사니까 깨달은 분이 있다 그래서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여기 몽지빌라 얘기를 하셔서 한번 찾아보다가 아. 유튜브를 계속 들었었어요. 아. 매일 한 4개월? 4개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따로 막 인도도 가고 인도도 갔어요? 명상이 뭔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몰랐고 예. 솔직히 명상하는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왜 저런 이상한 짓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현실적으로 예.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면 그거를 이 안에서 날 끌어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알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오는 것 같고 그냥 끌림에 따라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도 노력이 아니라 듣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인도에 가서 뭐 하셨어요? 인도에서는 저가 막 별거 다 하거든요. 막 네. 절도 하고 막 예. 영상도 하고 어디 단체에 간 건 아니고요? 단체예요. 아시람 이런 데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시람 말고 저는 에캄이라고 예. 우에노 그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영상하고는 좀 비슷한데 좀 처음에 그냥 영상 모르고 접한 데라서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좀 단계도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한 두세 달 전에 쿤달리니 뭐 이런 것도 전 몰랐어요. 예. 그런 경험도 저도 그게 그거라고 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니까 난 빙이 되는 줄 알았죠. 병원을 가야 되나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아 진짜 사람마다 신비한 힘이 있나 보다.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처음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좋으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그것만 확실해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분명함이 찾아오던가요? 근데 웃긴 거는 분명한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한데 하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뭐 이게 뭘 가리키는지 와닿아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삶에서 그냥 이 삶의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 자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저도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거 자체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생각? 하여튼간 여기에는 어떤 그 이해나 생각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흩날리는 걸 느껴요, 제가. 이게 뭔가 실감이 와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 자성이니 불성이니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모양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자기 분명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되죠. 이게 드러난다 하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현존 있는 것이 요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면목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 나 자신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이 일단 분명해져서 요것에서 이제 그 분별 망상심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귀환을 해서 다 이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자각 속에서 저절로 깨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생각을 하든 생각이 있는 것이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있고 사물이 있고 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 것이지 법이 따로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분명해진다. 이제 제 갖고 있는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거에 뭐 해당한 뭐 어떤 뭐 분명함이라는 건 뭐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끊어진 거지 그냥. 의심이 끊어진 것이 분명한 것이지. 믿음이 생겼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뭔지 몰라도 믿음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뭔가를 믿는다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있음이야. 그냥 있음, 그냥 있는 것이지 뭐가 믿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심할 수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걸 또 믿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공부 여정이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어요.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쪽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세상살이를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고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딱 이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도착할 때 귀착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달할 때는 뭐냐? 바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다인 것이지 따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그동안의 여정이 지금 눈앞의 현실에 밝아지는 여정이었지 딴 거를 얻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없어요, 다른 게. 해보세요. 헤매보세요. 뭐 어디 가고 해보십시오. 가봐야 여기뿐이지, 이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그건.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그냥 뭐 가감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뭐 신뢰할 수 있으면 가보세요. 가도 뭐 간바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의 마음의 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도착할 때는 바로 지금 이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